안녕하세요, 띠로리TV입니다. 오늘은 미러리스 카메라용 렌즈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렌즈는 캐논사의 RF70-200 F4 렌즈로 70mm에서 200mm까지 화각을 커버해주는 망원 줌 렌즈입니다. 바로 이제 이 렌즈가 되겠는데요. 이 렌즈는 11군 16매의 렌즈 구성과 9매의 원형 조리개를 탑재했고 최대 f4에서 최소 f32의 조리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이제 외관을 살펴보겠습니다. 렌즈의 구성은 본체와 여기 앞캡, 렌즈 앞캡, 그리고 뒷캡,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렇게 후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면은 요 이제 파우치까지 이렇게 이제 들어 있고요. 렌즈의 색상은 보시면은 렌즈 색상은 회백색을 띄고 있습니다. 회백색을 띄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앞쪽하고 색깔이 좀 틀린 거는 이 앞에는 지금 시트지 하얀색 시트지를 부착을 해놓은 상태라서 이게 실제 이 렌즈 색깔은 아니고 렌즈의 외통의 색깔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회백색, 완전히 하얀색은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스위치 이 하얀색하고 차이가 좀 나죠. 예. 그래서 이렇게 회백색으로 보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렌즈의 우측에 이게 이제 줌락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락을 걸면은 요 줌링이 움직이지 않고요. 락을 풀면은 줌링이 움직여 이렇게. 그리고 또 이쪽 좌측면에는 총 4개의 토글 스위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토글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위쪽에 2개는 AF와 관련된 스위치가 있고요. 아래쪽에 2개는 스테빌라이저, 손떨림 보정 기구를 설정하는 그런 스위치. 총 4개의 토글 스위치가 있고요. 요 스위치에 대한 것들은 그냥 한번 홈페이지라든지 보면은 자세하게 더 나와 있으니까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개의 링이 있습니다. 3개의 링이 있어갖고요. 맨 아래쪽에 이 링, 요거는 줌링. 그래서 줌락 버튼을 해제를 하고 이 줌링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이렇게 경통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화각에 따라서 이렇게 제일 짧았을 때, 렌즈가 제일 짧을 때는 70mm, 줌링을 돌려서 렌즈가 제일 길게 나왔을 때는 200mm 화각입니다. 그래서 이 렌즈는 70에서 200mm까지 화각을 커버해주는 망원 줌 렌즈가 되겠고요. 다시 딱 잠그면은 이제 또 안 나오죠. 그리고 그 위에는 초점링이 있습니다. 초점링이 있어서 내가 이제 매뉴얼로 좀 더 정밀하게 초점을 잡을 때 이 링을 돌려서 초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맨 위쪽에는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데요. 요거는 컨트롤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내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여기다 할당을 해서 요거를 조정을 하면은 바로바로 요걸 돌렸을 때 그 내가 설정해 놓은 값들이 변경이 되면서 촬영을 좀 더 편하게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보통 이제 ISO 값이라든지 아니면 노출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변경할 수 있게 기능을 사용자가 직접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렌즈의 장단점, 제가 느낀 개인적인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장점은 이게 망원 줌 렌즈 치고 매우 작고 가벼워 휴대성이 매우 좋고 그리고 전구간 F4의 고정 조리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변 조리개 렌즈 대비해서 적절한 배경 흐림과 셔터 속도 확보에 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렌즈는 손떨림 보정 기구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손떨림 보정 기구가
카메라 바디 자체에 없는 카메라 연결했을 때 최대 5스톱의 손떨림 교정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이게 이제 광량이 풍부하지 않은 촬영 환경에서 어떤 셔터 속도 확보라든지 아니면은 적절한 감도 유지 그럴 때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렌즈가 가지는 이제 최소 촬영 거리가 정 구간에서 0.6m, 그러니까 60cm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근접해서 클로즈업해서 촬영하는데 좀 유리한 점이 있고요. 최대 망원에서는 그러니까 200mm 구간에서 화각대에서는 0.28배의 배율을 가지고 있어서 근접 촬영 효과를 조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접사 렌즈만큼의 그런 효과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클로즈업 샷을 찍는데 조금 더 유리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방진 방지역을 지원하고 있어서 악조건, 그래서 뭐 물방울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유발되는 그런 환경에서도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한 그런 렌즈입니다. 다음으로는 단점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화각 변경 시 경통이 흘러나온다는 점이 있습니다. 화각 변경.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화각대의 망원 줌 렌즈들이 전통적으로 취해온 인어줍 방식. 인어줍 방식은 뭐냐면 줌을 변경했을 때 렌즈 모양의 변화가 없는 것들이 이제 보통 인어줌 방식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경통이 튀어나오는 가변식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줌을 돌렸을 때, 줌링을 돌리면은 이렇게 렌즈가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튀어나오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경통이 튀어나오는 게 뭐 반드시 단점이냐 뭐 했을 때 뭐 꼭 뭐 이거는 개인차는 있긴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경통이 튀어나오지 않는 인어줌 방식으로 렌즈 자체가 고정되어 있는 것들이 디자인 측면에서도 조금 더 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경통이 튀어나온 상태에서 부딪혔을 때 충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이거는 조금 그거 인어줌 렌즈 대비해서는 약간은 단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 가변식 줌 방식을 이제 얘가 채택을 해서 전체적으로 무게와 부피를 크게 줄여서 휴대성이 극강의 휴대성, 그래서 휴대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이점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단순히 뭐 아직 그런 다른 줌 렌즈들 없어서 비교해 보기 뭐하지만 이렇게 요거는 이제 50mm 단렌즈인데 50mm 단렌즈와만 놓고 봐도 얘는 망원 줌 렌즈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작고 가볍습니다. 무게는 이게 훨씬 가볍고 전체적인 길이는 이게 약간 더 길긴 한데 이건 망원 줌 렌즈라는 걸 고려했을 때는 굉장히 작고 가볍다 그런 이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으로는 이게 F4 조리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은 뭐 가변 조리개 줌 렌즈와 비교했을 때는 F4 고정 조리개를 가진 것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2.8의 고정 조리개 렌즈와 비교했을 때에는 얘가 상대적으로 더 어둡고 그리고 더 느린 렌즈, 그러니까 sho속이 더 길어지는 그런 느린 렌즈로 이게 이제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4와 F2.8을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F4의 조리개, 이게 상대적으로 더 어둡고 느리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단점으로 크게 부각될 수도 있고요. F2.8 렌즈 대비해서 이 렌즈는 당연히 배경 그림 효과, 그 다음에 셔터 속도, ISO 감도 이런 부분에서 조금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되고요. 실제로 제가 촬영해 봐도 이것도 이제 한낮에도 낮 시간에 보통 밝은 조리개를 가진 렌즈는 해당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최저 ISO, 최저 감도에서 촬영이 가능한데 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어둡기 때문에 F4라는 어두운 조리개 값으로 인해서 그런 한낮에 이렇게 좀 광량이 좀 적은 것, 그늘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촬영을 할 때 최저 감도 촬영이 안 되고요. 감도가 조금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 IS 기능을 이용해서 감도를 좀 낮추고 sho속이 조금 느려지더라도 손떨림 보정 유닛을 통해서 어느 정도 상쇄가 되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아주 크게 불편한 점은 아니지만은 분명히 단점은 될 수는 있다고 그러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요 조리개는 조리개 수치상으로 F4,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ISO가 조금 이제 올라가는, 같은 상황 동일한 뭐 광량이 있을 때 2.8이라든지 그보다 더 밝은 렌즈에 비해서 올라가긴 하는데, 분명히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대신에 이제 고급 렌즈들이라든지 코팅 기술들이 좋아서 화질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부피를 크게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화질은 기존의 이 렌즈의 전 세대 버전에 비해서 화질도 더 끌어올렸고, 거기에 휴대성까지. 뭐 물론 이거를 이제 200mm까지 줌을 이렇게 당겼을 때는 크기가 큰 이점이 없어지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이동할 때는 보통은 이렇게 줌을 해제하고 잠근 다음에 이동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동 간의 휴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큰 장점, 그래서 화질과 휴대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그런 렌즈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렌즈가 2.8 렌즈와 배경 흐림이라든지 화질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한번 실제로 찍은 샘플을 가지고 좀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70mm 초점거리에서 f4로 조리개를 최대로 개방한 상태로 촬영했습니다. 그럼 비교를 위해 2470 f2.8 렌즈의 70mm 화각에서 f2.8과 f4로 촬영된 사진을 띄워놓고 70-200 렌즈와 화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측에는 70-200 f4 렌즈의 70mm 화각에서 f4로 촬영된 것이고요. 요 좌측은 2470 f2.8 렌즈의 70mm 화각에서 f2.8로 촬영된 것입니다. 중앙부와 주변부 순으로 화질을 보겠습니다. 중앙부를 보시면 화질의 차이는 크게 느껴지지 않고 두 렌즈 다 준수한 화질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만 70-200 렌즈가 대비나 채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보이고, 그래서 약간 더 또렷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줌렌즈의 특성상 광각 쪽에서 최대의 화질이 나오고 망원 쪽으로 갈수록 화질이 좀 저하되는 경향이 있는데, 2470은 최대 망원인 70mm에서 촬영된 것이고 70-200은 해당 렌즈의 최대 광각 쪽 영역인 70mm에서 촬영된 것이라는 것을 조금 이제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 보시면은 주변부를 보면 역시 70-200 렌즈의 화질이 화질이 더 낮다고 보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더 뚜렷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망원과 광각의 차이도 있고 조리개 2.8과 F4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뭐 볼 수도 있고요. 또 촬영 시 오차일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건 제가 정확하게 촬영한 것은 아니라서 재미삼아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470 렌즈를 동일하게 조리개를 f4까지 조인 후 촬영한 결과물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f2.8보다는 주변부의 화질이 향상되긴 했으나 여전히 대비나 채도가 좀 낮은 것으로 보여서 70-200 f4 대비에는 조금 더 또렷한 느낌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두 렌즈의 동일한 화각에서 화질을 비교해 보다 보니 이게 어떻게 보면 공정한 비교는 아닐 수 있고요. 확실히 화질 면에서는 70-200 렌즈가 이 사진 샘플상에서는 좀 더 나아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화질이나 선유도 등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측이 70-200 f4 렌즈의 70mm 화각으로 촬영된 샘플이고, 좌측은 2470 f2.8 렌즈의 70mm에서 f2.8과 f4로 촬영한 샘플을 순서대로 띄워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f2.8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중앙부, 광 렌즈의 중앙부, 그리고 주변부 모두 최대 개방 상태에서부터 우수한 화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극 주변부를 보시면 주변부 앞선 샘플에서의 주변부 쪽
모습과 반대로 2470이 f2.8 최대 개방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더 우수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2470 렌즈가 70에 200 대비해서 좀 더 채도 대비가 낮은 특성이 검정색과 컬러풀한 샘플에서 선해도나 화질이 떨어지는 듯한 착각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샘플에서는 2470이 아주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F4로 조이기를 조여서 F4로 조리개를 조여서 70에 200과 동일한 상태에서 비교해 보면 이 극 주변부의 화질이 좀 더 차이가 나는 것이 좀 느껴집니다. 그럼 70에 200 렌즈의 조리개를 조여 보면서 2470 렌즈의 F4 샘플과 계속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건 f5.6이고요. 살짝 화질이 올라갔지만 아직 2470의 f4에는 미치지 못해 보입니다. 그럼 계속 조리개를 조여서 촬영된 사진을 띄워보겠습니다. 이건 f8이고요. 이제 좀 비슷한 수준의 극 주변부 화질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f11이고요. 이거는 f16입니다. 이런 정도로 극 주변부 화질이 변한다는 걸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70에 200 렌즈의 화질은 중앙부, 주변부는 최대 개방에서부터 샤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극 주변부는 f4, f5.6까지는 약간의 화질 저하가 보이지만 그 이후부터는 전체적으로 샤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렌즈의 전반적인 화질은 꽤나 우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다음은 f4에서의 배경 흐림 효과는 어떨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측이 70에 200 망원 줌렌즈이고 좌측에는 2470 표준 줌렌즈와 50mm 단렌즈 샘플을 올려놓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측 70에 200 f4로 촬영된 샘플이고요. 좌측은 2470 f2.8로 촬영된 샘플입니다. 두 샘플을 보시면은 아주 드라마틱한 차이는 아니지만 배경 그림 효과의 차이가 확인이 되죠. 한번 확대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강아지와 새 피규어를 각각 확대를 보면은 배경 그림 효과는 f2.8이 당연히 우위에 있습니다. f2.8과 비교해서 f4에서는 동일한 상황에서 이 정도의 배경 흐림이 발생한다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쪽 화병도 한번 보시면 이 정도의 차이가 확인이 됩니다. f2.8과 f4를 두고 고민하시는 분은 참고해 보시고요. 요거는 같은 거리에서 요거는 이제 같은 거리에서 200mm로 화각으로 촬영한 샘플입니다. 200mm 최대 망원에서 최대 개방 상태로 찍었을 때 배경 흐림은 이 정도가 된다. 화질은 이 정도, 핀이 맞은 구간은 굉장히 샤프하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mm 단렌즈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50mm 단렌즈, 요거는 50mm 단렌즈 f1.2 조리개로 동일한 거리에서 촬영한 샘플입니다. 확실히 조리개 개간박의 차이가 큰 만큼 배경 흐림 효과 차이도 꽤 큽니다. 조리개 수치가 작을수록 배경 흐림 효과가 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대해서 보시면 강아지와 새 피규어의 흐림 정도가 두드러지게 차이가 납니다. 그죠? 그럼 이번에는 피사체가 같은 크기로 찍히도록 50mm 렌즈를 좀 더 앞으로 이동 후 촬영된 샘플을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크기를 맞췄고요. 촬영 거리가 좀 바뀌어서 원근감이 좀 달라졌다는 것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고, 요거는 50mm f1.2로 촬영된 샘플로 이 정도의 차이가 배경 그림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f2.까지 조였을 때 이 정도
이거는 F4, 70에 200 F4, 요거는 50mm F2.8, 그리고 요거는 F4까지 조였을 때 50mm 렌즈로 F4까지 조였을 때 이렇게 차이가 느껴집니다. 뭐 F4로 했을 때는 배경 그림 정도는 뭐 크게 차이가 나진 않지만은 확실히 화질은 단렌즈가 근소하지만 50mm 단렌즈가 더 나아 보입니다. 70에 200 렌즈가 F4 조리개로 인해서 뭐 상대적으로 배경 흐림과 노출에서의 뭐 손해는 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화질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우수하고 뭐 배경 흐림도 망원 렌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준수한 유려한 배경 흐림을 좀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f2.8 표준 줌 렌즈 그리고 50mm 표준 단렌즈와 비교를 통해서 요 70에 200 f4 렌즈의 화질과 배경 흐림 정도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이 결과는 재미삼아 참고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정확한 건 아니니까요. 그럼 이 렌즈에 대한 총평과 결과물을 보여드리면서 그럼 오늘의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렌즈에 대해서 총평을 하자면은 이 렌즈는 작고 가벼운 무게에 고화질과 준수한 손떨림 표정 효과 그리고 빠르고 정숙한 AF 성능을 갖춘 망원 렌즈로서 크기와 무게가 부담이 되고 인물보다는 풍경과 정물 촬영의 비중이 큰 분들께 추천을 드릴 만한 렌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70에 200 F4 망원 줌 렌즈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